대항해 시즌4 자유와 함께한 대항해 익스플로레이션 위드 프리덤. 자유란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자유란 이름으로 유럽 제국의 식민지를 해체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세상을 시장으로 만든 나라, 미국.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술한 대로 인류의 대항해는 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의 권위에 기대어 세계의 바다를 나눴던 시대, 그것이 시즌1 신과 함께한 대항해였습니다. 이후 바다는 회사란 이름 하에 움직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주식회사로 바다를 경영하던 시대, 그것이 시즌2 회사와 함께한 대항해였습니다. 그리고 총과 군함이 세상을 나눈 산업화 이후의 대항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즌3 전쟁과 함께한 대항해였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이름을 내세웁니다. 신도 회사도 전쟁도 아닌 자유의 이름으로 나선 대항해. 그 항해의 주인공은 유럽이 이른 탐사를 하고도 뒷전에 두었던 신대륙의 미국이었습니다. 1. 뿌려진 자유의 씨앗, 신앙의 자유를 향한 도전의 항해. 1620년 독실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메이플라워호, 새로 도착한 곳은 그들이 떠놓은 항구에 이름을 붙인 플리머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의 도전의 항해는 금을 위해서도 영토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와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키기 위한 항해였습니다. 하지만 첫 해겨울 이주자 102명 중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신의 뜻보다 서로의 계약과 노동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자치규약 메이플라워 서약은 훗날 미국 헌법 정신의 기초가 됩니다. 이 자유의 제도와 독립과 내전의 경랑, 150년 뒤 그 작은 공동체는 하나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 문장은 인류 최초로 자유를 국가의 중심 이념으로 명문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남북의 갈등이 그 자유를 분열시켰습니다. 1858년 링컨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반은 노예, 반은 자유로는 설 수 없다. 결국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1863년 그는 노예해방을 선언하며 비로소 새로운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1865년 전쟁은 마무리되고 미국은 처음으로 자유의 국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3. 자유의 여신상의 나라, 자원과 기술의 나라, 강대국의 부상. 1886년 혼돈의 프랑스, 그 공화정 정권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합니다. 이 조각상은 신생 자유국가의 이상을 기념한 상징이었고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내전이 끝난 미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광활한 대륙, 풍부한 자원, 모여든 이민 노동력, 그리고 청교도적 근면성이 결합하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업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석탄, 철강, 석유, 전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에디슨의 전구와 테슬라의 교류 전력, 그레엄 벨의 전화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세상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1913년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성되며 산업이 자유를 뒷받침하고 기술이 국가의 힘이 되어갑니다. 이때 미국은 자유의 이상을 기술의 현실로 바꾼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자유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만든 구체적 질서였습니다. 4. 신중한 자유의 발걸음, 스스로의 고립 속 실속 전략. 19세기 후반 유럽은 식민지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유언처럼 유럽의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 그것이 국가의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이 고립주의는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내륙을 개척하며 부국 항병을 위한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키우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자유, 즉 이상을 지키기 위한 차제와 절제가 미국의 외교 정신이었습니다. 5. 자유의 확장, 세계대전과 민족자결의 항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만 처음에 미국은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 상선을 공격하면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윽고 1917년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국식 도덕 외교의 신봉자였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세계는 민주주의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 전쟁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말미 그는 14개 조항을 발표하며 각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그 원칙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먼저 1919년 우리의 대한제국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같은 해 중국의 오사운동이 전개되고 인도, 간디의 저항, 이집트의 반영운동, 터키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윌슨의 자유라는 언어는 오히려 유럽의 피식민지 민중을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유의 몸부림은 총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이념으로 탄생된 프레이즈는 피지배국들에게 희망의 언어로 변한 것입니다. 6. 전쟁이 잉태한 자유의 시대. 제국의 몰락과 세계 정세의 변화. 1939년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제국들은 두 번의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식민지 지배의 말도 안 되는 명분은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19세기 유럽 제국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순간 그 명분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문명국 유럽이 문명 개화를 이끌어야 한다던 와인맨스 버든이라는 오만과 방종은 결국 그들끼리의 전쟁으로 말도 안 되는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은 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 태동아 공영권을 내세웁니다. 그런 일본은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력과 기술력,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쟁 말기 일본은 옥쇄작전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이어 또 한 번 군국의 국가가 민주국가의 자유 앞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 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잇따라 독립을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을 위한 전쟁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문명의 주도권은 더 이상 유럽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그 자리를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7. 이어지는 자유의 항해, 그리고 시작되는 조용하지만 전략적인 변화. 자유란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자유란 이름으로 남의 식민지를 해체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세상을 시장으로 만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은 숭고했지만 현실은 전략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절묘한 뉘앙스 차이가 미국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 시즌4의 2부 자유의 이면, 자유 뒤의 숨은 힘 편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에서 비즈니스로, 비즈니스에서 전쟁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의 보편 진리, 자유로 회귀한 대항해이자 문명사 이야기. 그러나 그 자유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항해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대항해 시즌4의 이야기는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편 시즌4의 2부에서는 신대륙의 신흥 강국 미국이 자유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조용히 실익의 항해를 이어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항해 시즌4 자유와 함께한 항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과연 진짜의 자유였을까요? 모든 국가가 민족 자결이라는 이념하에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진상을 다음 항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